여러분, 코인 투자 왜 하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조금 편하게 돈 벌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지신 것 같은데요. 자, 이때도 그렇고, 자, 지금도 점점 힘들어 하시는데요.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현물을 투자하고 계시죠. 자, 이것저것 복잡한 거 여러분들 아시면 좋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 방향성만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시면 되고요. 선물의 경우는 자, 오르고 내려가고 매 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포지션에 따라 청산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이다, 내려가는 시장이다, 이것만 알면은 저 오르고 내리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덜 쓰면서 좀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물을 하시면 좋고요. 나는 좀 짧은 기간 안에 자, 뭔가 좀 빠르게 크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면 자, 선물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대신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빠르게 벌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손실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선물은 올라가는 장과 내려가는 장 차이가 거의 없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에서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수익을 봅니다. 물론 제때 빠져나온다는 것을 가정하면요.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아무리 용을 써도 대부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반면에 또 선물은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물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자, 편안하게 해야 여러분들 건강까지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9월 첫 번째 날을 맞이해서 자, 서두를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자,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씩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제 거래 내역 보여드렸었죠. 자, 지금은 모아야 될 때지 겁먹고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속된 말로 시장이 재미가 없냐? 자, 이러실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지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언제까지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자, 이 부분도 궁금하시죠? 그 부분도 제가 영상 뒷부분에 제 관점을 더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꼭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금일 같은 경우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죠. 자, 엊그제 소비지출 물가 지수가 무난하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경기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금리를 결정하는 FOMC가 9월 17일 날 있죠. 그런데 이 9월 17일 앞에 이 FOMC에 있어서 금리 인하의 결정적인 기준이 될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고요. 자, 특히 고용 관련된 지표들 그리고 물가에 관련된 지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원래 FOMC 전에 이런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FOMC는 특히 유독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자, 어떻게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좀 위험을 회피하자 이런 심리가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간중간에 자,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자, 이런 상태는 최소 FOMC까지는 이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시장이 자, 이러한 지표들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금리 때문이죠. 자, 왜 이렇게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코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금리 인하 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금리를 인하하면은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지죠. 이자라든지 이런 게 싸지니까 비용이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금을 끌어다 쓰는 게 많아지고 그러면 자금이 시중에 풍부해져서 유동성이 즉 풍부해지는 거죠. 그럼 이 풍부해진 유동성이 코인 시장으로 흡수가 되면은 자, 코인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경제도 살리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치적을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연준 의장을 압박하고 있죠. 최근 트럼프가 해임하려는 미 연준 이사 리사 쿡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는 금리 인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해임하려는 미 연준 이사 리사 쿡의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명확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자, 이 리사 쿡 이사가 뭔데 하실 분도 있기 때문에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자,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것은 미 연준에서 하죠.
자,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회의가 FOMC입니다. 자, 우리가 금리 인하할 때 항상 보는 게 패드워치죠. 자, CME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요. 다음 FOMC 일정이 나오게 됩니다. 19일 남았고요. 아래 내려다 보면은 자, 이번에 현재 기준금리가 여기 나와 있고요. 자, 예상치 금리가 아래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은 400에서 425bp가 85%라는 것은 0.25%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의견이 자, 이렇게 높다라는 거고요. 자, FOMC 일정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2025년 9월 17일이고요. 자, 그럼 자, 미 연준 구조와 금리 결정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금리 결정 투표권자는 총 12명입니다. 자, 연준 이사가 7명이고요. 뉴욕 연준 총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연준 총재가 4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돌아가면서 맡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12명이 투표를 통해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요. 현재 연준 이사는 6명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1명이 사임을 했죠. 그래서 공석이고요. 연준 이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부분도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지금 연준에는 트럼프가 임명한 이사가 있고요. 바이든이 임명한 이사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 이사들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요. 금리 인하 찬성파가 있죠. 트럼프가 임명한 자, 이사고요. 미셸 보먼 이사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차기 연준 의장을 맡기 위해서 트럼프에게 엄청 열심히 어필을 하고 있고요. 자, 바이든이 임명한 연준 이사도 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편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건 이 제롬 파월 현재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전에 1기 트럼프 때 트럼프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재임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약간 좀 걸쳐져 있죠. 자, 100% 바이든 때 임명된 이사로는 필립 제퍼슨과 마이클 바 그리고 리사 쿡이 있습니다. 자, 이 리사 쿡이 해임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석이 있고 공석은 지금 트럼프가 스티브 미란을 좀 꽂아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리사 쿡이 해임되면 자, 3대 3입니다. 그리고 리사 쿡 해임된 이 자리를 또 트럼프가 임명을 하면 4대 3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트럼프 입맛대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조금 더 실릴 수가 있다라는 계산인데요. 자, 리사 쿡의 해임 배경은 바로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연준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고요. 자, 공석이었던 자리는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였고요. 사임을 했죠. 이 자리를 스티븐 미란을 임시로 임명했습니다. 자, 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고요. 자, 그리고 리사 쿡을 해임을 추진 중에 있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4대 3 구도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리사 쿡이 자, 어떤 문제가 있길래 해임을 통보를 했는지 자, 원칙상 따지면 자, 대통령이 해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 이 파월 의장 때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죠. 그런데 자,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연준 이사회에서 제명을 시키면 해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자, 먼저 주택 관련 위법행위 의혹이 있습니다. 자, 미국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데요. 자, 첫 번째 주택이 미시건에 있고요. 두 번째 주택은 조지아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콘도고요. 자, 그런데 미국은 주거용으로 모기지 대출을 받을 때 자, 한 채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시건에 있는 주택도 주택이라고 신고해서 모기지 대출을 받았고요. 조지아에 있는 콘도도 주택용으로 해서 모기지 대출을 받았던 게 문제가 된 겁니다. 더군다나 이 조지아 콘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중반에 임대하겠다라고 해서 자, 투자 목적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또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위법성을 판단하는 근거로는 IRS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당 주거용 모기지는 1개만 가능하고요. 두 번째 주택을 주거용으로 신고한 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12개월 거주 의무 조건도 미이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혐의로는 윤리보고서에 이러한 수익도 누락을 시켰고요. 은행 서류와 부동산 서류를 자, 위조해서 안 되는 걸 대겠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자,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요. 좀 유사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메릴린 모스비 전 볼티모어 검찰총장 사건입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허위 신고를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펠리시아 무하마드 또한
세 개의 콘도를 모두 주거용으로 신고를 해서 최대 10년형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인 레티아 제임스 또한 여러 주택을 주거용으로 허위 신고한 또 사건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상황과 전망을 좀 따져봤을 때는 일단 트럼프가 해임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리사 쿡은 일단 사임은 거부했고요. 법적 대응을 선언했죠. 연준에서는 법원 판단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법적인 부분은 아무리 못해도 몇 개월 이상 걸리죠. 그래서 당분간은 해임시킬 수는 없고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서 연준이 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몇 개월은 연준 이사로서 계속 투표에 참가를 할 겁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과거 사례를 통해 봤을 때 해임 가능성이 매우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트럼프가 이 연준을 장악하기 위한 큰 그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트럼프가 임시 임명한 스티븐 미란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되고요. 자, 9월 초 청문회가 잡혀 있고요. 자, 그렇다고 청문회 때 트럼프의 말을 열심히 잘 따르겠다 하면 같은 당원인 공화당에서도 안 뽑아줍니다. 자, 연준은 독립성이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되는 기관이고요. 자,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물가 자체가 높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제 이후에 나올 여러 가지 매크로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요. 자,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지역 연준의 총재들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래야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제공이 됩니다. 자, 지난 1,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관세 전쟁을 시작하고 연준 의장에 대해서 강제적인 해임을 시도할 때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매도가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자, 그러면서 화들짝 놀라서 말을 번복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채권 자경단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치권이 금리 인하를 강제적으로 시도를 한다면 채권자들이 불신을 하죠. 자, 그렇다면 장기 국채를 매도해버리고 채권 금리가 상승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업 대출 금리도 상승하고요. 투자 위축도 되겠죠.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은 미국의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죠. 자,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연준의 독립성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과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리사 쿡 해임 가능성은 어쨌든 위법성이 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계속해서 연준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아무리 연준을 장악해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이사들로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물가가 상승이 되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죠. 아무리 트럼프와 친하고 트럼프가 임명을 했더라도 연준의 이중 책무를 져버릴 수는 없습니다. 자, 또한 채권 시장에 있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최종적으로 견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물가 동향이 금리 정책보다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물가가 만약에 좀 큰 폭으로 오른다, 상승한다 이러면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 채권 자경단들이 나설 거고요. 그때는 채권을 던질 거죠. 채권을 던지면서 채권 금리를 올릴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트럼프도 연준 장악에 대한 부분 별 소용이 없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트럼프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바로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 전에 어쨌든 최대한 본인의 업적을 많이 좀 달성을 해 놔야지 중간 선거에서의 또 승리도 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이 부동산 개발자 출신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거고요. 연준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가져갈 거고요. 자, 리사 쿡 이사는 해임이 돼서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단지 법원의 판결이 나오려면 몇 개월 정도 걸린다. 그리고 아무리 연준 이사가 친 트럼프 인사로 다 이루어져 있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물가 상승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유동성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자, 유동성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고자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자, 어쨌든 이 유동성 자체는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기초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 시장에 있어서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시장도 있고 마켓메이커, 유동성 공급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즉, 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냐? 자,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산을 사거나 팔고 싶어 하는데요. 자, 이 가격은 참여자들이 구매하는 자산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즉, 예를 들어서 XRP가 자, 앞으로 적어도 자, 10,000원은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지금 당장 가격이 자, 4,000원이라도 10,000원 근처로 받기를 원하겠죠. 자, 반대로 XRP가 2,000원 갈 거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자, 어떻게든 지금 가격이라도 유지하면서 팔고 싶어 하겠죠. 자, 매수자 입장은 정반대일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 자, 유동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가격대의 물건이 없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자, 내가 판매자가 돼서 물건을 빨리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자, 싸게 내놔야 되겠죠. 자, 반대로 사려고 하는데 자, 물건이 없게 되면은 비싸게 주고 사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판매자는 조금 더 비싸게 팔려고 하고 구매자는 조금 더 싸게 사려고 하는 마음들이 서로 각기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중간 정도에 되는 가격대들을 많이 물건을 일단 내놔 주는 게 바로 유동성 공급자들이 하는 일이죠. 자,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아마 거래를 하실 때 주문이 뭐 요즘은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지정가 주문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가 주문이 있죠. 자, 지정가 주문은 자, 오더북상에 매도 매수를 하려는 가격을 본인이 원하는 가격대에 딱 지정을 해 놓는 거죠. 그리고 시장가 주문은 현재 표시되는 가격으로 즉시 매도하는 가격이죠. 자, 그래서 지정가 주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을 합니다. 쭉 여러 개 이렇게 쌓여 있죠. 그런데 시장가 주문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매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쌓여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체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유동성을 빼앗아 간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시장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격적인 참여자가 주로 주문하는 방식이고요. 이 지정가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인 참여자가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주문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약간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자, 결국은 어쨌든 유동성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 어느 특정한 가격으로 방향을 이루게 되겠죠. 자, 나중에 이 개념은 시장의 흡수 고갈 개념을 파악할 때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 개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사람들이 지난번 자, 고점을 찍고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조정받고 횡보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자, 이번에도 이러한 기간 동안 혹시 조정이라든지 횡보를 받는 게 아닐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 관점을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자, 고점 레벨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모습은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서 고점을 찍고 자,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관세 전쟁의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눌려왔던 가격이 자, 이젠 본전까지 왔죠. 자, 그러면서 자, 매도량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단기 차익을 위한 자금들이 들었다 빠져나간 것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자,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만큼 조정이 나온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시작점이 여기죠. 자,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 조정폭도 당연히 자, 이때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자, 일단 관세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10월 달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일반 알트코인들도 자, ETF를 통해서 제도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자, 이런 횡보에서도 갑작스럽게 펌핑이 나오고요. 또 다시 조정받는 게 아닐까 고민할 때 또 펌핑이 나왔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긴 횡보 끝에 다시 펌핑이 나왔죠. 자, 이제 올라갑니다 라고 예고를 하고 올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올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암울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더라도 내일, 다음 주 또는 다음 달에 갑자기 큰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이벤트들이 9월과 10월에 대기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갑자기 또 가격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XRP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늦어도 한 달 이내에는 새로운 올타임 하이 고점을 찍으면서 모두가 다 수익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수익권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자, 이때부터 매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시라는 거고요. 자, 실제 매도 시기는 자, 이것보단 조금 더 늦춰서 이런 결과들이 다 가격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몸값을 최대한 올렸을 때 매도를 해야 되겠죠. 자, 리플 사건 종료까지 됐고 아직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서는 매도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매도는 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요. 리플 XRP 홀더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 이내에 모두 수익 구간에 계실 겁니다. 그때부터는 언제 매도를 해야 하나 라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겠죠. 투자의 마무리는 매도죠.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사항이지만 매도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시기죠. 제가 여러 시그널을 통해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서 문자 안내를 드릴 건데요. 대량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문자나라 사이트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400분씩 14그룹이니까 5,6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머지않아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폭락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집 문자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건데요. 현재 매도 가격 구간과 매도 비중은 매도 직전에 결정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매도 시기까지 1만 명 정도가 1,000만 원씩 뺀다고 했을 때 1,000억입니다. 갑자기 빠지면 가격에 영향이 크겠죠. 따라서 동참하지 않으시면 혼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리플 XRP 1차 매도 문자 신청은 010-8481-4359번으로 매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최종 마무리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리플 XRP 매집 문자도 같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때 같이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가격에서 매도가 되는지 확인하실 겸 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당장 좀 수익이 급하신 분들은 사실 비트코인, 리플, XRP, 이더리움 이런 종목에 투자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방금 말한 종목들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익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낮은 한 번에 몇십 %씩 오르고 내리는 이런 알트코인들을 대상으로 단타를 진행하셔야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대신 리스크가 크죠. 그만큼 리스크가 큰데요. 그 리스크 관리만 잘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번 사이클 안에서도 확실하게 안전하게 수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리스크를 줄이는지 제가 잠깐 팁을 드리면요. 자, 제가 진행하고 있는 100일의 기적 3기고요. 지금 11차까지 진행 중입니다. 오늘 9월 1일 컨텀 추첨을 해드렸는데요. 아직 매도가 안 됐기 때문에 뒤에는 남아있는 상태죠. 100일의 기적은 50만 원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2배인 111만 5천 원까지 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뭐 생각보다 작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 2기 때 잠깐 보시면요. 자, 2기 때도 똑같이 원금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1차가 되었을 때는 1,765만 원까지 모았고요. 자, 2기 때는 뭐 특별한 게 있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게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평균 10% 내외로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좀 높은 수익률이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10% 내외로 가져왔고요. 심지어는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뭐 3%, 2%, 4% 이렇게 약 익절한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실을 본 날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 날짜를 보시면 중간에 비어있는 날짜들이 조금 있는데요. 100일의 기적은 평일만 운영을 하고요. 주말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31차가 되었을 때는 자, 이 금액까지 모았습니다. 지금 3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둘째 날 자, 본전치기 빼놓고는 무난하게 저희 목표 수익률 비슷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2기 때보다도 더 기대가 큽니다. 자, 현재 컨텀을 보면 조금 가격이 눌렸는데 여기서 지지가 나와줘야 되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자, 어쩔 수 없이 본전치기를 하든 목표가를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저는 종목을 추천드리고 나서 중간에 타점 잡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중간 영상을 항상 만들어 놓는데요. 자, 오늘 9시 18분 추천드리고 나서 찍은 영상입니다. 자, 이때 상황을 잠깐 보시면요. 9월 첫날입니다. 100일의 기적 11차 종목으로 컨텀 추천을 해드렸고요.
자, 오전에 다행히 잠깐 눌러줬을 때 매수가 되었습니다. 3,800원 매수가 그리고 4,200원 매도가 드렸고요. 자, 어제 한참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볼 만한 자리까지 왔고요. 30일 날 이때 저점이었던 이 구간 조금 위에서 손절 라인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도가는 지난 보시면 여기 어깨 부근에 조금 밑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까지는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무난하게 한 10% 조금 넘는 수익 잡아놨고요. 자, 아무래도 월요일 첫날이다 보니까 오늘 목표한 대로 빠르게 달성하고 수익 보고 나오면 아무래도 기분 좋은 월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 목표가 변경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공지 잘 보시고요. 자, 매도가 되면 수익 인증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죠? 이렇게 저는 중간 영상을 항상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10시 37분에 제가 직접 제 핸드폰을 촬영한 거고요. 자, 백일의 기적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단체 문자를 문자나라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웹발신 표시가 돼 있고요. 오늘 8시에 종목 추천 예고 드렸고 5분 후에 종목 추천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시간이 자 8시 이때 제가 예고 드렸고 자 10분 정도 안 돼서 5분에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자 매수 예약을 하셨더라면 자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충분히 자 매수 체결이 되었겠죠. 제 핸드폰 번호를 문자나라에 등록을 해놓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문자를 받으면서 문자가 잘 가는지 안 가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인증 영상도 이걸로 대신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업무 시작 전에 충분히 예약 걸어 놓으실 수 있도록 여유 있게 드리고 있고요.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는지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들 주말 잘 쉬셨죠? 자, 2025년 9월 1일 백일의 기적 3기 11차 종목으로 오전에 퀀텀 추천드렸습니다. 매수가 3,800원, 매도가 4,200원, 손절가 3,690원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시장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손절 라인이라든지 매도 라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은 지금 현재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시 37분이죠.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지켜보고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눌려 있습니다. 중간에 매도가 변경해서 공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기라고요.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현재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자, 여기 좀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자 백일의 기적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수익 내드렸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추천을 드리고 중간 과정까지 전부 다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다 공유를 해드리고 추천해드린 종목 수익 자 괜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일의 기적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이 되고요. 저는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물릴 일이 전혀 없겠죠. 자,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 이번에야말로 안전하게 단타로 수익을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백일의 기적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현재 3기 운영 중이지만 저는 4기, 5기, 6기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현재 신청자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기하지 마시고요. 대기하시는 동안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소통방에서도 단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통방에서 수익 보고 대기하고 계시다가 백일의 기적 순서가 되시면 그때 정식으로 참여 부탁드리고요. 소통방 입장 신청 방법은 영상 뒤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진짜 단타 천국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뭐하라? 노 저어야죠. 최근 추천해드렸던 코인들이죠. 코바토큰 불과 2일 만에 75% 상승, 게임빌드 42% 상승, 패치펭귄 72% 상승, 무브먼트 69% 상승. 이 코인들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요. 요즘 분위기 너무 좋죠? 자, 그런데 모든 코인들이 다 이렇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이면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 원으로 일단 시작해 보자고요. 자, 그럼 50만 원으로 코인 투자에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10억, 1억, 1000만 원, 100만 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억, 1억은 어렵겠죠. 자, 그런데 꼭 이런데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1000만 원, 100만 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계산기라 정확합니다. 투자 원금을 50만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원에 10%면 5만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9일차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원은 보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1일차가 되었을 때는 보이시죠? 1000만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원으로 1000만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고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 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 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큽니다. 자, 100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GP의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100일의 기적은 물론 실시간 대응 정보, 소통방 입장 신청, 무료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영상이나 특별히 준비한 자료라든지 PDF로 된 전자책까지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나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한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